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매일신문 전 정치부장 이상권 부장 모시고 한번 3월 29일 4.7 보궐선거 9일 남았죠. 9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장 갑자기 이번에 4.7 보궐선거 앞두고 지난해 4.15가 떠오른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4월 15일 선거에서 저는 180대 103에 이렇게 완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워낙 이 사람들이 조국 사태 이후로 편가르기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오만스럽고 위선적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적폐청산 이후로 자기네들이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4월 선거 즈음에는 결국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4.7 선거도 그런 악재들이 많잖아요. 더하죠. 사실 LH 사건. 예. 원래는 성범죄 박원순이나 네. 오거돈 시장 성범죄 때문에 네네. 벌어진 사건이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뭐 쉽게 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또 게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LH 사태로 얼마나 그 지지율이 여당 관련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그 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 이제 34%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예. 거의 좀 있으면 이제 20%대 지지율까지도 내려갈 거라고 이제 저는 전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 4.15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네. 그런 물량 공세, 네. 그 다음에 또 마타도아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죠. 특히 야당이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언론도 정부 여당 편을 뭐 대대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여당 언론 환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세는 아니면 또 여론조사는 상당히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나오지만 네. 야당이 넉넉고 있다가 충분히 대치기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그런 식으로 글을 한번 경각심에서 좀 글을 올리게 됐던 거죠. 그래요. 전 그래서 오늘 이상권 부장과 나누는 이 이야기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는 독이다. 예. 여론조사는 독이다.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에도 4.15 총선 앞두고도 초기에 보면은 거의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당시 미래통합당 분위기 좋았습니다. 여론조사상. 예. 지금 여론조사로만 하면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고 그렇대요. 박형준 후보가 20%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독입니다. 왜 독이냐 하니까 자 여론조사 요즘 ARS3 여론조사 하면요 응답률 4% 5% 안 됩니다. 즉 1,000명을 뽑기 위해서는 25,000명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조금 이상권 부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마침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할 거 없이 모두 성범죄로 빚어진 선거다. 맞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 다 잊어먹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른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내가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한 얘기로 민망스럽고 쪽팔려서 적극적으로 전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말이죠. 네. 물량 공세, 4차 재난지원금도 오늘부터 지금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20조 중에 무슨 1차적으로 보니까 한 340만 예. 자영업자한테 우선적으로 때린다는데 예. 그 340만 자영업자가 저쪽 두메산골에 있을까요? 서울 부산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부산에 제일 많이 포진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이고요. 네. 당시 4.15 총선 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뭐 이런 이야기 선거 전날에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 전날에 신청받으라고 했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랬죠. 지금도 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네. 당시에도 각 전국에 전국민 지원금을 준다라고 선거 이후에 준다라고 하고는 네. 각 지자체들은 먼저 1차로 각 지자체 주민들한테 지자체별로 다 따로 줬어요. 지자체별로 따로 다
지원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벌써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이 네. 5천억을 모아가지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벌써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구청이 하면서 5천억, 서울시가 또 5천억이 아마 1조 때릴 예, 건데 예. 그것과 별도로 보면은 중소상공인들한테 1차분으로 보면 한 6조 7천억인가 들어가고요. 도합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략 전국적으로 한 한 20조 20조. 가까이 되는데 돈 때려 붓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뭘 먹으면 참 표가 1번으로 가더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4월 총선도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지 몰랐잖아요. 네네. 코로나가 완전히 선거를 덮어버리더라고요. 코로나 지원금이. 예. 이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 4.15 총선 앞두고 저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처음에 보면 뭐 선별적으로 주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 통일부 장관하는 이인영 씨가 이인영 씨. 저 고민정 후보 나와서 그랬잖아요. 우리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그 대가로 전 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죠. 전 국민 4인 가족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됐고 그 덕분에 100만 원씩 받았는데 고민정은 또 어제 왜 펑펑 울고 난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지금 저는 특히 그 법사위원장 윤호중 씨가 네.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를 네.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내곡동 땅 관련해서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네. 심지어는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면 그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이런 부분을 관장을 하는 법사위거든요, 국회에. 그 법사위원장이 이거는 뭐 진짜 품위도 없고 이건 나름대로 법사에 대한 가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양력을 찾아보니까 학생운동을 했다 그래요. 자, 내가 여기서 설명드릴게. 법사위원장은 통상 이제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법사위에 배속되어서 그 사람 중에서 법사위원장을 뽑는데 법조인 출신 아닌 사람이 법사위원장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가 박영선이고 하나가 윤호중인데 윤호중은 제 대학교 3년인가 4년 후배예요. 철학과 출신이더라고요. 예, 인문대입니다. 정말 철학적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아니라 윤호중은 뭐로 유명한지 찾아보십시오. 윤호중은 바로 그 유명한 유시민이 주도가 되었던 1980년 중반에 서울대 프락치 프락치 사건의 사건이더만. 핵심입니다. 예. 그 멀쩡한 청년 갖다가 너 이놈 저 경찰 프락치지 그래서 저 학생회를 잡아놓고 고문하고 했던 그 유시민 이하의 그 일당들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게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이라는 의원도 고민장 얘기 좀 있다고. 지금 윤호중 얘기가 윤호중도 그 얘기했고 오늘 김태년도 얘기했어요. 김태년은 원내대표 겸 지금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이죠. 자, 오세훈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무슨 내곡동 땅 나는 그 당시에 내곡동 땅 거기 측정하는데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3월 26일 KBS에서 그 당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뭐 붙여놓고 있던 그러니까 불법 경작을 했던 모양이네요. 그 사람 중에 오세훈 몇 명이 나와서 땅에 김태년 말을 그대로 빌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나왔다. 백바지에. 그런데 그 뉴스 안 봤죠. 그 뉴스는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뭐 오세훈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내가 한심하다는 얘기야. 내가 그 뉴스를 다시 보길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음성 변조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마침 장인이 나왔어요. 장인도 함께 나왔어요. 정시던가 장인도 함께 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내곡동 땅은 오세훈의 장인이 1970년에 죽음으로써 당시 어렸던 지금 오세훈 부인인 송 씨가 10몇 살 때인가 8살 때 상속받은 거예요. 아니 35년 전에 죽은 장인이 무슨 소리 나옵니까? 이런 뻔한 거짓말을 갖고 이거 갖고 자세한 얘기 있다고 저 오세훈이 사퇴하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세훈 측에서는 그날 갔던 사람이
장인과 오세훈 측에서도 장인과 아니에요. 처남이라고 그랬어요. 처남이라고 하거든요. 처남이에요, 처남. 장인이 죽었으니까 상속을 받지 죽지 않는데 무슨 소리 상속을 받아요. 여하튼 그 문제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과거 지적공사인 요새 네. 국토정보공사인가 네, 네. 거기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로 밝혀질 일이고, 여하튼 뭐 윤호중 의원의 그 쓰레기 발언은 말이죠. 거의 지금 4.15 총선 때 여당이 그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에게 문제를 삼아 걸었던 그런 정도의 막말이고 정말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아까 차명진 의원 이야기 네, 하시니까 예. 이제 얘기인데 이 좌파들의 특기가 프레임 걸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명진 너 보면 그런 얘기 아닌데 그걸 딱 걸어서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당연하죠. 뒤집어 씌운 다음에 공격합니다. 그때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가지고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차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월호라는 문제가 네. 세월호 그 유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너무 세월호가 국민 여론에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당에서 그랬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마타도아나 네거티브 전략 이런 것들이 거의 나치식입니다. 거의 히틀러가 자기가 써놓은 자서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선전은 멍청이한테 맞춘답니다. 멍청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면은 그걸 계속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 우리를 거의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은 국민들을 멍청이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멍청이로 보고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먹히잖아요. 먹히는 게 문제죠. 먹히고 문제는 건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여론조사 지금 독이다. 이제 저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습니다. 여론조사상 지금 오세훈이 20%, 저 박형진이 20%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고 있다 하니까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유 나 하나쯤에 안 나가면 어때? 그날 또 휴일도 아니잖아요. 휴일 아니죠. 아이, 또 마침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또 제기를 했던 네. 과거 4.15 총선 때 문제를 제기했던 사전선거 때문에 사전선거는 좀 피하자라고 해서 사전선거 하는 날이 또 마침 토요일이에요. 3일 4일 그죠? 아니 금토. 금토인가요? 네, 금토. 그러니까 이제 휴일도 끼고 이래서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마침 오늘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충분히 조사를 했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뭐 사전선거도 모방하니까 여하튼 정말 정권을 심판해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투표 많이 해달라, 투표 많이 해달라 네.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심지어는 이 여론조사가 물론 뭐 흐름을 갖다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예. 실제 투표는 아닙니다. 실제 투표는 거의 지금 보면 한 50% 서울 한 800만 유권자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400만이 나가서 찍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누가 많이 지금 나가서 찍느냐 이 게임이란 말이에요. 정말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 보면 돈 먹이지 거짓말 뉴스로 갖다 세뇌하지 거기에 쟤들은 또 보니까 이낙연 저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호남 지역 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서울 보궐선거에 지인들한테 전화 많이 해서 투표하라고 독려해달라고 조직적으로 열심히 조직이 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조직표들이 이제 막 가동되면서 상권이 투표했는가? 투표하러 가세. 이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 괜히 뭐 엄청 앞서 나가 있다고 괜히 방심하면은 2010년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예, 0.6% 17.7%포인트 앞서 있던 여론조사 오세훈 후보가 밤새 막상 투표하니까 밤새 거의 골로 갔다가 용궁 갔다가 겨우 0.6%포인트 차로 이겼던 그 악몽 다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나 아니면 박형준 후보가 여당의 그 마타도라든지 여기에 많이 좀 그 시달리고 있던데요. 마침 또 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 단일화됐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열심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주호영 대표가 오늘 같은 경우 또 측면 지원을 하면서 네네. 윤호중에게도 그런 막말은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부산의 박형준 네네. 후보한테 했던 네. 윤호중 후보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네. 과연 지금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 네네.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한다고 검사가 그러면 야당 후보를 검사실로 불러들이고 네. 그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네. 주호영 대표가 상당히 측면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여하튼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 후보 야권 후보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않으면은 네. 그냥 방금 우리 황 대표가 말씀하신 여론조사 이거 믿고 너무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되고 네. 국민의힘 그다음에 야권 전체가 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여하튼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 이성건 전 매일신문 정치부장 어제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4.15 총선의 악몽이 또 떠오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심지어는 2016년 당시 총선의 악몽이 떠오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 180석 얻는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여론조사상으로는. 네네. 심지어는 200석 넘을지도 모른다고 진문들이 아주 설쳤죠. 깨방정을 떨었어요. 진박들이. 예, 진박들이 앞으로 진문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깨방정을 떨었어요. 결과는 2당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몰려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죠. 그와 같은 지금 악몽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건 부장이?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상건 부장 말씀 감사합니다.